이거 먹어도 돼요?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절대 끊지 못하는데 횟수라도 조금 정해달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음식은 과연 괜찮을까?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암의 시발점이죠. 몸 밖으로 바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설탕보다 훨씬 몸에는 좋다. 석류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방에 그때 혹이 좀 많이 생기셔갖고 조직 검사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유방암의 위험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호르몬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호르몬제 때문에 유방암 발병률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이런 연구 되게 많았거든요. 폐경기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먹어도 돼요? 아니면은 이거 혹시 나 좋아하는데 얼마나 안 먹어야 되냐 오히려 그러니까 저한테 양을 정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절대 끊지 못하는데 횟수라도 조금 정해달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사람은 이제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거는 안 해도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먹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생존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먹는 거가 내 몸에 영향을 끼치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거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먹어야지 사니까 이왕 먹는 거 이걸 먹어도 되는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던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이런 음식은 과연 괜찮을까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음식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우유 많이 먹어도 되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드시라고 해요. 다만 이거는 적정량을 드시는 게 전제 조건이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서울대 연구팀에서도 하루에 성인들이 하루 한 잔 먹으면 유방암 발병률을 오히려 낮춰준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웨덴이나 미국에서는 반대 결과가 있었어요. 우유를 많이 먹었던 환자분들 중에서 30%에서 80%까지 유방암 발병률이 올라가더라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너무 정반대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설문조사에 되게 불과한 연구이기 때문에 오류도 많고 뭔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냥 결론은 이렇게 논란이 많은 연구는 그냥 마셔도 된다. 적당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우유 한 잔 마시고 운동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유를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다. 그러면 안 드시는 게 맞고요. 나는 우유 먹고 싶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안 먹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 그럼 드시는 게 맞아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을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저는 세모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마셔도 되긴 하는데 문제는 설탕이 없는 커피를 마셔야 되거든요. 모든 커피라고 다 똑같은 커피가 아니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커피는 아메리카노 요것만 됩니다. 나머지 설탕이 들어가는 커피는 금물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도 강배전, 즉 로스팅을 오래 한 커피일수록 발암 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로스팅이 조금 덜한 커피, 신맛이 나는 커피 위주로 아메리카노를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냥 순수 아메리카노 말고 다른 이제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커피 같은 경우는 우리 몸 안에서 저장을 할 곳이 지방 말고 없거든요.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당이 들어오면 단순당으로 전환이 돼서 혈관의 만성염증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당뇨병과 연관이 되고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는 암의 시발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간 커피 자체가 그냥 금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커피 매장이나 어디 가시면 항상 시즌 계절 메뉴가 막 나오잖아요. 이름도 되게 길고 사진도 보면 너무 예쁘고 먹고 싶어지고 군침 흐를 정도로 DP까지 잘 되어 있는데 사실 그냥 그런 거 다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다 결국에는 다 설탕이거든요. 그냥 설탕 하나를 여러 가지 색깔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시즌을 절대 안 마셔요. 해봤자 다 그 맛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마시면 속이 진짜로 더부룩해지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사계절 내내 아하거든요. 여러분도 저처럼 해보시는 습관 좀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커피 전문점에 가셔도 그냥 아하가 제일 좋습니다. 저는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스테비아랑 알룰로스는 되게 대표적인 천연 추출 감미료거든요. 스테비아도 사실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이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 인공적인 맛을 이렇게 내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이게 좀 쓰면서 되게 구역질 나는 단맛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맛만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 설탕보다 거의 몇십 배에 달하는 달달한 맛을 내뿜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그때 칼로리는 또 적어요. 몸 밖으로 바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설탕보다 훨씬 몸에는 좋다. 그래서 되게 각광받고 있는 설탕의 대체제다. 스테비아랑 알룰로스 또는 나한과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공통적인 거는 그렇게까지 해가 없는 것 같다. 이게
일관적인 연구 결과거든요. 천연 추출 감미료들은 대체당으로는 상당히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얘네들이 중독성을 좀 일으킬 수는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내에 우리 정상 상재균들이 교란이 될 수가 있다고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섭취는 좀 금물이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은 예를 들어서 복통과 설사 같은 것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또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은근슬쩍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또 이것도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설탕물 먹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이런 천연 추출 감미료는 괜찮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합성 감미료 중에 이제 아스파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일단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X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인공적으로 만든 각종 첨가물하고 이용을 해서 화학적으로 만든 감미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칼로리는 0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가격도 굉장히 싸요. 그래서 각종 음료수라든지 과자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2B 그룹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논란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커피 같은 경우도 국제암연구소에서 등록을 했다가 내렸던 경험이 있듯이 아스파탐도 아직은 2B로 인류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딸기는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딸기 같은 베리류는 굉장히 몸에 좋다고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블루베리, 라스베리 다 마찬가지거든요. 얘네들은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비타민 C도 많고 안토시아닌 이런 성분도 많기 때문에 혈관에 굉장히 좋아요. 항염증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염증 세포들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 다음에 발암 물질도 제거해 주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발병률을 낮춰주는 데도 효과가 좋다. 연구가 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베리류들 과일은 저는 적극적으로 좀 자주 챙겨서 조금 쓴맛이 날수록 좀 좋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딸기보다는 블루베리가 좀 더 쓰고 그죠? 블루베리보다는 뭐 라스베리 이런 식으로 같은 베리류면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섭취는 혈당 수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적절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베리류가 좋다고 하니까 이제 어떤 분은 생딸기 주스, 블루베리 주스 막 이런 걸 찾으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갈아서 먹으면 그것도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예전에 뭐 그냥 과일 주스 슈퍼에 파는 것들도 뭐 인공 첨가물이 있어서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천연 생과일 주스라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갈아서 드시면 무조건 시럽도 같이 넣게 되거든요. 그 시럽을 넣는 과정에서도 당 섭취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빨로 씹어서 먹는 것보다 갈아서 먹으면 안 그래도 소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흡수가 그냥 확 돼버려요. 그래서 혈관에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녹아서 폭발적으로 2배 이상 혈당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왕 드실 거면은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좋지 갈아서 먹는 거는 조금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일도 결국에는 당인데 사실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말씀을 이제 주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여가지고 굉장히 혈당 수치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은 과일도 많이 드시면 안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이왕 같은 당을 드실 거면은 건강한 당을 먹는 게 좋다는 거거든요. 다른 단순한 음료수라든지 과일 주스처럼 직접적으로 혈당 수치를 확 올리는 것보다는 씹어서 먹으면서 그 다음에 또 흡수가 돼서 소화가 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혈당 수치를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혈당 수치를 결국에는 올리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달달한 거를 아예 배척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왕 먹을 거라면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감미료보다는 천연 과일을 이용해서 당을 섭취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 여러 과일 중에서도 베리류를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폐경기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저는 세모입니다. 호르몬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호르몬제 때문에 유방암 발병률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이런 연구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세계 여성기관의 WHI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먹어야 될 그룹이 따로 있고 피해야 될 그룹이 좀 따로 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줬는데 폐경기 여성분들이 폐경 이후에 10년 안에 먹을수록 괜찮고 그 폐경이 된 기간이 많이 지났을 때 드시면은 오히려 유방암 발병이 높인다고 되어 있고요. 조기 폐경이신 분들은 호르몬제를 먹는 게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른 나이에 폐경이 되어버리면은 에스트로겐의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관절도 안 좋아지고 심혈관계 질환도 올라가고 막 이런 악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호르몬제를 당연히 드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5년 이상 장기 복용하면 또 유방암 발병률이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60세 미만의 여성분들이 조기 폐경이 됐을 경우에 그리고 호르몬제 복용은 장기 복용 5년에서 10년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방암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반대로
65세가 넘었는데 호르몬제를 뒤늦게 복용하시는 분들, 유방암 발병률과 연관이 있는 게 거의 밝혀졌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폐경 후 호르몬제 요법을 쓰시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유방암이 발병률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드시냐, 안 먹었을 때 내 몸에 나타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드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폐경 후 증상 때문에 잠을 너무 못 잔다, 땀이 너무 뻘뻘 난다, 온몸의 관절이 아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심혈관계 질환 자체가 너무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게 너무 심하신 분들은 호르몬제를 드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당장에 내 몸이 죽고 살고 이런 거에 있을 만큼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드셔야 되지만, 반면에 유방암의 위험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유방 검진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제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내 몸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라면 유방암의 리스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유방 초음파 검사와 함께 유방 촬영술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검사만 꼬박꼬박 잘 하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호르몬제를 몇십 년간 드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방이 건강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연하게 유방암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나는 폐경 후 증상이 너무 심한데 괴로워 죽겠지만 유방이 무서워서 약을 못 먹겠다, 그거는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몸 상태를 적절히 따져가면서 산부인과 선생님과 유방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 가시면서 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석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좀 여러 논문도 좀 찾아본 결과기도 하고요. 석류 같은 경우는 한때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여자 몸에 되게 좋다, 그래서 뭐 이게 유행처럼 석류즙도 나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산부인과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 학회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석류 같은 경우는 유방암 발병률이 좀 올린다라고 보고가 된 적이 있었어요. 식물성 호르몬, 즉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유방암 발병률에 뭔가 기여를 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유방암이라는 것 자체가 호르몬 때문에 발생하는 암이다 보니까 이제 이 호르몬에 뭔가 비슷한 그 구조물을 가진 음식이라는 게 아닐까, 이런 추측으로 인해서 유방암 발병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석류를 되게 좋아하셨던 분들 중에서 안 드시다가 드셨던 분들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유방에 그때 혹이 좀 많이 생기셔갖고 조직 검사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도 좀 더불어 봤을 때 적정량은 당연히 괜찮지만 과다한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삼도 똑같이 석류랑 마찬가지 맥락으로 저는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학생 때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홍삼이라는 것 자체가 면역력에 되게 좋다, 면역력 증가라든지 우리 몸 상태 건강 그 증진에서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도 굉장히 많지만, 학회 그 학술지에서 석류랑 더불어서 유방암 발병률에 조금 기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방암에는 좀 관련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석류와 마찬가지로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삼 좋은 거는 사실 이제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다 좋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안 맞으면 그건 약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방에 혹도 많고 유방암 걱정이 또 되게 많이 되시는 분이라면은 홍삼은 좀 피하고 다른 음식을 드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이죠.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이런 음식들 사실은 다 부수적인 것밖에 불구하고요. 결국에는 건강검진이 최고고요. 저는 최근에도 평소에 정말 건강하게 생활 습관 가지고 계신 분이 그냥 초음파 한번 딱 받으셔가지고 유방암 연기 진단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정말 젊고 건강하고 운동도 잘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건강검진을 안 했더라면 그런 분들도 내가 암이라고는 차마 생각을 못 했을 거거든요. 항상 내 몸을 내가 반드시 지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 꼭 받아보시길 강조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도 궁금한 음식들도 또 있으실 거고요. 그거 외에도 유방암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조만간 저희 모교 스승님께서 이제 병원을 개원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모셔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보다 더 당연히 경험도 많으시고 출중하신 제 스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같이 풀어나갈 예정이니까 기회가 되면 제가 꼭 그거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취합을 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혹시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노파심에 당연히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을 안 했을 뿐이죠. 피자나 햄버거 이런 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절히 피해야 될 음식인 건 누구나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듯이 술하고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백해무익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당연히 너무 상식적이라서 말도 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는 그럼 먹어도 괜찮다 소리냐 이런
질문을 설마 안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 친구분들한테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